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난방용 전기용품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19 브리핑에서는 겨울철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황상현 소방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겨울철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52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예. 가장 많은 것은 여름철인 7월부터 8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철인 12월부터 1월 사이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예. 전기 화재는 감전 위험 때문에 초기 진화가 어려워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보통 화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화재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돼 있죠? 네, 전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 열선이나 전기 히터, 그리고 전기 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많습니다. 전기 열선의 경우 주로 동파 방지를 위해 배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주로 습기가 침투하거나 아니면 과열로 인해 열선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횡성의 한 창고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해 배관에 설치된 열선이 과열되어 보온재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해 주변 주택 2채가 반소되는 등 약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또 전기 히터의 경우 복사열로 인해 인접한 가연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성의 한 음식점에서는 주방 바닥에 있던 전기 히터 코드가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점포에도 수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기 장판의 경우 주로 보관 과정에서 열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창의 한 주택에서는 전기 장판과 함께 있던 이불이 불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약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전기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대부분의 화재 원인은 이제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을 화재인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먼저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안전 인증 KC 마크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과전류 등을 막기 위해 과열 차단 장치라든지 온도 조절 센서가 탑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겨울철 전기용품은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먼지를 항상 청소하고 그리고 전선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작동은 잘 되는지 사전 점검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또 전기 장판의 경우 특히 접힌 곳이 있다거나 일부분만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열선이 손상되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 후에는 점검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전기 제품 주변에서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말고 그리고 단독 콘센트에 사용하며 또한 주변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특히 또 겨울에 전통시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됩니까? 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이고 또 주변 업소들과 밀집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공통적으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또 전선이나 플러그가 손상되었는지 사전에 점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 배선이 오래되었거나 복잡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임시 배선이나 불법 배선의 경우에는 불이 번지기 쉽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하고 난방기 주변의 가연성 물질은 반드시 치워둬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고 또 전기 설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두 곳 모두 화재 시 비상구나 출입구에 적치물이 없어야 하고 피난 안내도를 확인하여 피난 경로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겐 따로 뭐 지원되는 게 있을까요? 네, 소방에서는 노후 아파트 거주자 및 화재 취약계층의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마을이나 경로당에 소방 안전 강사를 활용해 소방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 시설에도 방문하여 전기 화재 위험 요소 점검 등을 직접 실시하고 그리고 현장 안전 지도나 안전용품 보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바로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지원도 따로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화재 피난 약자들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함께 화재 대피 안심골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에서는 화재 피난 약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상황실에서 선제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화재 피난을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문자나 서면을 통해 사전에 안내가 진행되고 개별 또는 일괄로 신청하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내는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이나 유아, 장애인 같은 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또 집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네, 노유자 시설은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평소 피난 경로 확인과 피난 구조 설비, 사용법 등을 우선적으로 익혀놔야 합니다. 네. 또한 피난 유도 라인 등 안전용품을 설치하면 피난 시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